봄이 왔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벚꽃이 만개한 3월 말 명문 K대학교 캠퍼스는 새내기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어요. 입학식을 맞은 이날 캠퍼스 곳곳에는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정장 차림의 신입생들이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정미옥 할머니는 손자 도윤의 손을 꼭 잡고 대강당 앞을 걸었어요. 73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모습이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진남색 한복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었는데 50년 넘게 한복집을 운영해온 솜씨가 옷매무새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할머니, 천천히 걸으세요. 시간 충분해요. 19살 도윤이 할머니의 걸음에 맞춰 속도를 늦췄습니다. 키가 178cm의 건장한 체격의 도윤은 할머니보다 한 뼘은 더 컸지만 여전히 할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괜찮다, 괜찮아. 오늘은 우리 도윤이 대학생 되는 날인데 할머니가 뭘 못하겠니? 미옥은 대강당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이혼한 후 혼자서 키운 손자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았거든요. 대강당 안은 2,000명이 넘는 신입생과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옥과 도윤은 중간쯤 되는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부모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미옥처럼 할머니 손에 자란 학생도 제법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기 보세요. 총장님이 나오시네요. 도윤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무대 위로 한 남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75쯤 되어 보이는 그 남성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은발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어요. 키가 17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무대 위에서 풍기는 품격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미옥은 그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K대학교 제37대 총장 이준석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에 미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은 그 음성에 미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번에 입학하신 2,374명의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준석의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미옥은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분명히 늙었지만 그 눈매와 입가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50년 전 목포 항구에서 만났던 22살 청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도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지만 미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거든요.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고 현기증까지 일어났습니다. 무대 위에 준석이 연설을 마치고 박수를 받는 동안 미옥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올게. 미옥은 비틀거리며 대강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뺨을 스치자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벤치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준석이야? 5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목포 항구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준석이 울면서 말했던 것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호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때 20살이었던 미옥은 임신한 몸으로 혼자 목포를 떠나야 했어요. 재벌가 장남인 준석과 평범한 한복점 딸인 자신의 신분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었거든요. 할머니, 도윤이 뛰어나와 미옥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왜 이래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답답했어. 미옥은 애써 웃으며 도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필 여기서, 입학식 끝났나? 네, 다 끝났어요. 이제 기념사진 찍고 집에 가면 돼요. 도윤이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미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또 준석을 마주칠까봐 무서웠거든요. 캠퍼스를 나서는 길에 미옥은 몇 번이나 뒤돌아봤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본 첫사랑이 자신의 손자가 다닐 대학교의 총장이라니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미옥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입학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온 머릿속이 준석 생각뿐이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걸까? 하지만 그 목소리,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주름이 지고 머리가 휘어졌어도 이준석은 여전히 이준석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미옥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늘 손자 자랑에 여념이 없던 할머니가 입학식 이야기는커녕 저녁 준비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으니 도윤이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볼까요? 도윤이 할머니 이마에 손을 올려 열을 재어봤습니다. 체온은 정상이었지만 표정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미옥은 애써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53년간 살아온 이 집에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자꾸 딴 곳으로 갔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도 손이 떨려서 소금을 2번이나 넣을 뻔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너는 방에 가서 쉬어라. 첫날부터 힘들었을 텐데. 하지만 도윤은 부엌에서 나가지 않고 할머니 곁에 서 있었어요. 18년을 함께 살면서 할머니의 모든 표정을 알고 있는 도윤이었거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미옥은 젓가락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밥알이 자꾸 떨어져서 상위가 지저분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입학식에서 뭔가 있었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있었다는 거야?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정말요? 총장님 연설 듣다가 갑자기 나가셨잖아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미옥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도윤이 이렇게 예리할 줄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총장을 어떻게 알겠니? 그런데 할머니 표정이, 아이고, 우리 도윤이가 걱정이 많네. 할머니가 뭘 숨기겠어? 미옥은 억지로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도윤이 더 파고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밤이 되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잠든 후 미옥은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함을 꺼냈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추억의 상자였습니다. 사진함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어요. 가장 위에 있던 사진을 집어드는 순간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22살의 준석과 20살의 자신이 목포 항구를 배경으로 서 있었어요. 준석은 당시 유행하던 나팔바지에 화이트 셔츠를 입고 있었고 미옥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사람이 맞구나. 미옥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1978년 봄 미옥은 목포에서 작은 한복집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당시 20살이던 미옥은 아름다운 외모와 한복 바느질 솜씨로 동네에서 소문난 처녀였어요.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대학생 준석이 아버지의 한복집에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사 때 입을 두루마기를 맞추러 온 것이었는데
첫눈에 미옥에게 반해버렸어요. 아가씨, 혹시 시간 되시면 목포 구경을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줍게 말을 걸어오는 준석에게 미옥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서울 말투의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눈빛이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비밀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준석이 목포에 내려올 때마다 항구 근처 찻집에서 만났고 바닷가를 거닐며 미래를 꿈꿨어요. 미호가 나와 결혼해 줄래? 1979년 가을, 준석이 프로포즈했을 때 미옥은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준석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장남이 시골 한복집 딸과 연애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이준석,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 내가 결혼할 상대는 따로 있어. 아버지, 저는 미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지방과 인연을 끊어라. 재산 상속도 포기하고 결국 준석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과 가문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가문을 택했습니다. 1980년 봄 마지막 만남에서 준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미호가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약한 놈이야. 그때 미옥은 이미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이미 떠나기로 결심한 준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미옥은 서울로 올라와 혼자 아이를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서 임신 5개월 만에 유산하고 말았어요. 그 후 몇 년간 병원 신세를 지다가 우연히 만난 김상우와 결혼했습니다. 할머니, 문득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도윤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직 안 주무세요? 뭘 보고 계세요? 미옥은 황급히 사진을 사진함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어. 혹시 아픈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일 병원 가봅시다. 알았어. 너는 얼른 자거라. 내일부터 대학 다녀야 하는데. 도윤이 방문을 닫고 나자 미옥은 다시 사진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던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50년 전 준석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미호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려. 너를 버리고 가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하지만 알아줘. 내 마음만은 평생 내 것이라는 걸. 편지를 읽는 미옥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의 대학 생활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던 날, K대학교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대강당보다 작은 규모의 중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신입생들과 학과 교수들이 참석했어요. 도윤은 경영학과 동기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 덕분에 벌써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지만 본인은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란 탓인지 또래보다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이었거든요. 와, 총장님이 직접 오셨네. 옆자리 동기가 수군거렸습니다. 보통 이런 환영회에는 학과장이나 학장 정도만 참석하는데 총장이 직접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었어요. 준석이 단상에 올라서자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장 차림의 준석은 오늘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었어요. 머리도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넥타이도 새 것으로 골라 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준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입학식 때부터 눈에 띄었던 학생이었는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환영사가 끝난 후 준석은 신입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 행사에서 총장이 직접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은 K대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준석이 도윤 앞에 멈춰 섰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경영학과 김도윤 학생이죠? 네, 맞습니다. 도윤이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준석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눈매와 입가의 미소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입학 축하합니다. 앞으로 대학 생활 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혹시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준석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이 당황했습니다. 김도윤입니다. 김도윤. 집안 어른들 성함도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아는 분일 수도 있어서요.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총장이 신입생에게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아버지는 김상우이고 조모는 정미옥입니다. 그 순간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미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50년 전 기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미옥?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해져서 그 떨림이 더욱 뚜렷하게 들렸어요. 네, 그런데 혹시 저희 할머니를 아시나요? 도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총장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준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정미옥의 손자. 그럼 이 아이가 미옥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구나. 아닙니다. 그냥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서요. 준석은 애써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강당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혹시 조모님께서 입학식에 오셨나요? 네, 오셨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이거든요. 도윤의 대답에 준석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럼 입학식 때 본 그 여인이 정말 미옥이었구나. 50년 만에 다시 본 첫사랑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시군요. 앞으로 열심히 하세요. 준석은 서둘러 다른 학생들에게로 이동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거든요. 미옥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환영회가 끝난 후 도윤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 카페에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총장의 이상한 반응이 신경 쓰였어요. 야, 도윤아. 너 총장이랑 뭔 사이야? 완전 특별 대우받았잖아. 나도 모르겠어. 할머니 이름만 말했는데 갑자기 이상해지더라. 혹시 너희 할머니가 유명한 분이신가? 친구들의 질문에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는 평범한 한복집 사장이었는데 총장이 알만한 분은 아니었거든요. 집에 돌아간 도윤은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총장님이 할머니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미옥이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정미옥이라고 했더니 표정이 완전 이상해지셨어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접시가 미옥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플라스틱 접시라 깨지지는 않았지만 큰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미끄러져서. 미옥은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주워 들었습니다. 준석이 도윤에게 자신의 이름을 물어봤다니 이제 정말로 들킬 것 같았어요. 정말 모르세요? 총장님 반응이 너무 이상했는데 내가 어떻게 총장을 알겠니? 나는 평생 한복집만 했는데. 미옥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할머니, 요즘 계속 이상하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도윤의 예리한 지적에 미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뭘 숨기겠어? 입학식 때부터 계속 이상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뭔가 보고 계셨잖아요. 아이고,
우리 도윤이가 언제 이렇게 눈치가 빨라졌나? 미옥은 억지로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 총장님 모르세요? 이름이 이준석이라고 하는데.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미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50년 전 그 준석이 맞았던 거예요. 할머니, 도윤이 비틀거리는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앉을게. 미옥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병원 가야겠어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할머니와 총장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할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미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석이 도윤에게 자신의 이름을 물어봤다는 것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5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에요. 한편 준석도 총장실에서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옥.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도윤의 얼굴에서 어렴풋이 느꼈던 그 낯익은 느낌의 정체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며칠째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자 자랑으로 동네 반찬가게 아주머니들 귀를 따갑게 했을 텐데 요즘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꺼려했거든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러 나가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 미옥은 연일 이런 식으로 외출을 피했습니다. 혹시라도 동네에서 누군가 준석 이야기를 꺼낼까봐 두려웠거든요. K대학교 총장이라면 이 동네에서도 꽤 유명한 인물일 테니까요. 이틀 후 목요일 저녁,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밤마다 뒤척이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이준석 총장님 모르시는 거 맞죠? 저녁 설거지를 하던 미옥의 손이 또다시 멈췄습니다. 접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서 하얀 손가락 마디가 더욱 두드러져 보였어요.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니? 할머니 반응이 너무 이상해서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도윤이 한 걸음 더 다가서자 미옥은 뒤돌아서서 도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73 나이에도 또렷한 눈매였지만 지금은 불안감으로 가득했어요. 도윤아, 미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죠? 도윤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 사람이. 미옥이 입을 열려는 순간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왔을까? 이 시간에. 도윤이 현관으로 향했지만 미옥이 급하게 말렸어요. 아니야, 나가지 마라. 그냥 못 들은 척해. 왜요? 누군지 확인이라도 해봐야죠. 도윤이 인터폰을 확인하려 하자 미옥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혹시라도 준석이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다행히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고 현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옥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할머니, 정말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도윤의 간절한 목소리에 미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윤아, 할머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뭔데요? 그 총장, 이준석이라는 사람. 미옥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야.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은 할머니의 첫사랑이었어.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의 첫사랑이
지금의 총장이라니 상상도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첫사랑이요? 그래. 50년 전에 할머니가 20살 때 미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포에서 만난 준석과의 첫 만남, 비밀 연애, 그리고 신분 차이로 인한 이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그때 임신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아이는? 도윤의 질문에 미옥은 더욱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산했어. 임신 5개월 만에. 할머니, 도윤이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아픈 과거를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너희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했지. 상우, 너희 아버지를 낳고. 그럼 아버지도 이 이야기를 모르시나요? 응, 누구한테도 말한 적 없어. 너한테 처음 말하는 거야. 미옥은 코를 훌쩍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가 다닐 대학교 총장이라니. 할머니,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잖아요. 도윤의 순진한 말에 미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데. 그게 50년 전 이야기야. 이제 우리 둘 다 늙었고 각자 살아온 인생이 있어. 게다가 그 사람은 총장이고. 미옥의 목소리에 체념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총장님도 할머니를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뭔 소리야? 제 이름 물어보시고 할머니 성함까지 확인하셨다고요. 분명히 할머니를 찾고 계신 거예요. 도윤의 말에 미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준석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야, 그냥 우연일 거야. 설마 나를. 할머니, 우연이 아니에요. 분명히 할머니를 알아보신 거라고요. 그때 다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더 간절하게 울렸어요. 또 누구야? 도윤이 인터폰을 확인하려 하자 미옥이 만류했지만 도윤은 이미 화면을 켜버렸습니다. 화면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은발과 키. 바로 이준석 총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총장님이세요. 미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로 준석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을. 할머니, 문 여드릴까요? 안 돼. 절대 안 돼. 미옥은 황급히 도윤을 말렸습니다. 아직 준석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밖에서는 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옥 씨, 정미옥 씨 계시죠? 저 이준석입니다. 50년 만에 듣는 준석의 간절한 목소리에 미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찾아온 거였어요. 미옥 씨,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준석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끝내 문을 열지 못했어요. 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벽이 너무 높았거든요. 할머니, 도윤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문 밖에 준석과 거실의 미옥, 두 사람 사이에는 한 뼘의 거리만 있었지만 그 거리가 천리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준석이 떠난 후에도 미옥은 한동안 현관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0년 만에 들은 그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도윤은 그런 할머니를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미옥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할머니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된 지금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침내 결심을 굳힌 도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습니다. K대학교 본관 3층에 있는 총장실 앞에 도착한 도윤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평범한 신입생이 총장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신입생 김도윤입니다. 총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총장님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신데 어떤 용건인지 미리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정미옥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서의 표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총장이 나가셨을 때 무척 심각한 표정이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10분 후 비서가 나와서 도윤을 총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총장실에는 준석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준석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긴장한 채로 소파 끝에 앉았어요. 어제 댁에 찾아갔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도윤의 대답에 준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조모님께서 저에 대해 말씀하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첫사랑이셨다고. 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거네요. 그렇다면 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준석의 목소리에 아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 이유를 생각해 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께서 많이 힘들어 하세요. 5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약했죠. 준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50년 전 그날의 후회가 다시 밀려왔어요. 총장님,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셨나요? 도윤의 직접적인 질문에 준석은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도 사랑합니다.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럼 할머니께 편지라도 써보세요. 할머니도 총장님을 잊지 못하고 계셔요. 도윤의 제안에 준석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분명해요. 어제 총장님 목소리 듣고 많이 우셨거든요. 그날부터 준석은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50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을 종이에 담았어요. 첫 번째 편지는 사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호가 50년 늦은 사과를 받아줄 수 있을까?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너무 겁이 많았어. 하지만 변명하고 싶지 않아.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은 평생 후회야. 편지는 매일 미옥의 집 우편함에 배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옥은 편지를 읽지 않고 모두 찢어버렸어요. 할머니, 왜 편지를 읽지 않으세요? 도윤이 안타까워했지만 미옥은 완강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하지만 총장님이 진심으로 도윤아, 그만해. 할머니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밤마다 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마음 한편으로는 준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도윤은 또다시 총장실을 찾았습니다. 총장님, 할머니께서 편지를 읽지 않으세요. 준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드렸으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도 마음으로는 총장님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지만 조모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그럼 직접 만나보세요. 편지 말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시라고요. 도윤의 간곡한 부탁에 준석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먼저 준석은 미옥이 자주 가는 동네 한복집을 알아냈습니다. 도윤에게 들은 정보였는데 할머니가 일주일에 2번 정도 그곳에서 바느질 일을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목요일 오후 준석은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고 그 한복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치 50년 전 목포에서 미옥을 기다리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오후 3시쯤 미옥이 한복집에서 나왔습니다. 멀리서 보는 준석의 가슴이 뛰었어요. 여전히 고든 자세와 우아한 걸음걸이가 예전 그대로였거든요. 미옥 씨, 준석이 다가가자 미옥이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편지 받으셨죠? 왜 읽지 않으세요? 준석의 간절한 목소리에 미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읽을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인데 저에게는 끝나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이제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미옥이 빨리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준석이 앞을 막았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사랑이요? 50년 전에 포기하셨잖아요. 미옥의 날선 말에 준석이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려서요? 22살이 어린 나이였나요? 저는 20살에 혼자 모든 걸 감당했는데. 미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간 쌓인 원망이 쏟아져 나왔어요. 미옥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손자 앞에서도 나타나지 마세요. 미옥이 돌아서는 순간 준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임신하셨던 거 알고 있어요. 미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미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을 준석이 알고 있다니.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미옥이 돌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석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목포에 있던 김 선생님께서 몇 년 전에 서울에 오셨을 때 우연히 만났어요. 김 선생님은 당시 미옥이 다니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미옥이 혼자 아이를 지우러 갔을 때 유일하게 사정을 알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정미옥이라는 처녀가 혼자 와서 그리고 임신 5개월에 유산했다고. 준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당신을 찾았어요. 10몇 년 동안. 하지만 서울이 너무 넓어서. 미옥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시절의 아픔이 다시 밀려왔어요. 찾아서 뭘 하려고 했어요? 동정이라도 베푸려고? 동정이 아니에요.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그랬어요. 준석이 미옥에게 한 걸음 다가섰지만 미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랑? 진짜 사랑했다면 그때 저를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요?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미옥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우리 다시. 안 돼요. 미옥이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전 이미 늙었어요. 73이라고요. 이제 사랑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아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제예요. 큰 문제라고요. 미옥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총장님은 여전히 멋있고 성공한 분이시지만 저는 그냥 늙은 할머니예요. 손자 하나 키우느라 인생 다 보낸. 그런 당신이 더 아름다워요. 준석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옥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이제 그런 말에 속을 나이가 아니에요. 미옥이 돌아서려는 순간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이었어요. 미옥 씨, 준석이 급히 미옥을 붙잡았지만 미옥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세요.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준석의 다급한 외침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미옥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응급실에서 준석은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입니다.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다행이네요. 준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옥이 자신 때문에 쓰러진 것 같아 죄책감이 컸거든요.
한편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도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어떠세요?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아직 많이 약하세요. 준석이 병실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총장님이 계속 여기 계셨나요? 네. 제 때문에 쓰러지신 것 같아서. 도윤은 준석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병실 안에 미옥은 깨어 있었지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이 들어가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아, 왔구나.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안해. 괜히 걱정 끼쳤네. 미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총장님이 밖에 계세요. 할머니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계셔요. 그분한테 가라고 해. 이제 그만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할머니, 도윤아, 할머니는 이제 정말 지쳤어. 50년 전 일을 다시 꺼내는 것도 지치고 그 사람을 다시 보는 것도 지쳐.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봄날이 정말 꿈이었을까? 20살 때 그 설렘이 진짜였을까? 이제는 모르겠어. 할머니, 꿈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진짜였어요. 진짜였다면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힘들까? 미옥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미옥은 홀로 병실에서 지난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목포의 그 봄날, 준석과 함께 걸었던 바닷가,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복도에서는 준석이 밤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담요를 가져다 줘도 잠들지 않고 계속 병실 문을 바라봤어요. 총장님, 집에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여기 있을게요. 할머니가 이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세요. 도윤의 말에 준석의 어깨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도 마음으로는 아니에요. 조모님이 힘들어 하시는데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요. 준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뭔데요? 조모님께서 회복되시면 제가 쓴 편지 중에서 마지막 한 통만 읽어달라고 전해주세요. 준석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편지 이후로는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어요. 준석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미옥이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도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석이 건넨 마지막 편지를 할머니께 드려야 했거든요. 할머니, 총장님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나 더 주셨어요. 미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딴 곳에 가 있었어요. 퇴원 후 계속 이런 식으로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냥 버려라. 할머니는 보고 싶지 않아. 할머니,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이 편지 이후로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도윤의 말에 미옥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도 안 볼 거야.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도윤은 편지를 거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둘게요. 마음이 바뀌시면 읽어보세요. 그날 저녁 도윤이 잠든 후에도 미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하얀 편지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마지막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쯤 미옥은 결국 거실로 나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는 준석의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옥아,
정말 마지막 편지야. 이제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게. 하지만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었어. 50년 전 나는 정말 바보였어. 사랑보다 체면을, 진심보다 가문을 택한 겁쟁이였지. 그때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면, 아니, 설사 몰랐다고 해도 너를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가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견뎌냈다는 게, 내 아이를 혼자 보내야 했다는 게 정말 미안해. 20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 암이었어. 그때도 내 생각이 났어. 혹시 너도 어디선가 아픈 건 아닐까?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총장이 된 것도, 이 모든 성공도 사실은 다 의미 없었어. 내가 없으니까.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도윤이를 보면서 내 모습이 보여. 똑똑하고 따뜻한 아이로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얼마나 훌륭한 할머니인지 알 수 있어. 이제 진짜 보내줄게.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내가 또다시 내 평온을 깨뜨릴 자격은 없으니까. 하지만 알아줘. 나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건강해, 미호가.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준석이가. 편지를 다 읽은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간 품고 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준석이도 혼자 아팠구나.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낸 2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준석도 외로웠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일어나 보니 할머니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잠깐 다녀올 곳이 있어. 미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총장님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응. 미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갈까요? 아니야. 할머니 혼자 가야 할 것 같아. 도윤은 걱정되었지만 할머니의 결심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핸드폰을 꼭 챙기라고 당부했어요. K대학교에 도착한 미옥은 캠퍼스를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벚꽃이 져서 연한 초록잎이 돋아난 나무들이 아름다웠어요. 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본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던 미옥은 용기를 내어 총장실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정미옥이라고 하는데 총장님 계신가요? 비서가 깜짝 놀라며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총장이 계속 기다리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총장실 문이 열리자 준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미옥이 찾아온 거였어요. 미옥 씨,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주름과 백발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앉으세요. 준석이 소파를 가리켰고 미옥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미옥의 말에 준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괜히 무거운 이야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읽기를 잘했어요. 미옥이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목포 항구에서 찍었던 그 사진이었어요. 저도 하루도 버린 적이 없어요. 준석이 사진을 받아들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호가, 준석아, 정말 미안해. 너무 매정하게 굴었지?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나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만든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준석의 고백에 미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아직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어요. 이제 늦지 않았을까요? 미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시간이에요. 준석이 미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어요. 준석의 말에 미옥이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지은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다시 시작해요. 우리의 두 번째 봄을 말이에요. 총장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캠퍼스의 실록이 더욱 싱그러워 보였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K대학교 캠퍼스는 완연한 봄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졌지만 실록이 우거진 나무들과 화단의 색색 꽃들이 캠퍼스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오후 3시 미옥과 준석은 도윤과 함께 캠퍼스 뒤편의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벚꽃은 졌지만 연두빛 잎사귀들이 터널을 이루어 운치 있는 산책로가 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총장님,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도윤이 핸드폰을 꺼내며 제안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두 분의 모습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좋지, 좋아. 미옥이 수줍게 웃으며 준석 옆에 섰습니다. 준석은 자연스럽게 미옥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70을 넘긴 나이에도 두 사람은 20살 연인처럼 어색해했습니다. 하나, 둘, 셋. 도윤이 사진을 찍는 순간 바람이 불어 미옥의 머리카락이 살짝 날렸어요. 준석이 그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모습까지 담긴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정말 잘 나왔어요. 꼭 신혼부부 같아요. 도윤의 말에 두 사람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신혼부부가 어디 있어? 미옥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표정은 행복해 보였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죠. 준석이 미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준석은 정말 젊어 보였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벤치에 앉아 쉬면서 세 사람은 담소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도윤의 말에 미옥이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 네,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 그리워하는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너 덕분이야. 내가 용기를 줘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어. 미옥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두 분이 행복하셨으면 했을 뿐이에요. 도윤이 덕분에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왔어요. 준석도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해요? 갑자기 연애한다고. 도윤의 질문에 준석이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놀라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축하해줘요. 총장이 행복해하니까 대학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고 하네요. 실제로 K대학교 교직원들 사이에서는 총장의 로맨스가 화제였습니다. 딱딱하기만 했던 총장이 갑자기 인간적이 되었다며 모두들 신기해했어요. 할머니는 동네에서 뭐라고 해요? 한복집 아줌마들이 완전 난리야. 할머니가 어떻게 총장님을 사귀게 됐냐고 매일 물어보더라. 미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첫사랑이라고 했더니 더 난리 나더라고.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다면서.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두 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도윤의 질문에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해. 급할 것 없잖아. 미옥이 말했지만 준석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준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요? 결혼해요, 미옥 씨.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미옥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50년 전에 못했던 청혼을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미옥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준석이 벤치에서 일어나 미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대학생들이 구경하며 웅성거렸어요. 준서가 사람들이 봐. 상관없어요. 온 세상이 알아도 좋아요. 준석의 진심에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 나이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미옥이 고개를 끄덕이자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구경하던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도윤이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할머니가 재혼하는 거. 당연히 찬성이죠. 할머니께서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고마워, 우리 도윤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석이 예약한 한정식 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미래 계획을 세웠어요. 결혼식은 언제 할까요? 너무 성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을쯤? 좋은 생각이에요. 가을이면 캠퍼스도 예쁘고 캠퍼스에서 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시 만난 곳이니까. 미옥의 제안에 준석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K대학교 채플에서 하면 어떨까요? 와, 대학교 채플에서 결혼식이라니.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도윤도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이 두 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을 보면 저도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도윤이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미옥이 손자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총장님처럼 진실한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걸 할머니가 배웠으니까. 집 앞에서 헤어지며 준석이 말했습니다. 미옥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내일 또 만나요. 응, 내일 또 봐. 두 사람은 수줍게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20살 연인들처럼 말이에요. 집에 들어간 미옥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73의 나이에도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늦은 건 없구나. 중요한 건 지금이야. 미옥의 중얼거림이 봄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50년을 기다린 두 번째 봄,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사랑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도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